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지난 2023년 EBS 다큐멘터리 인구 대기획 초저 출생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법학대학원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2022년 합계 출산율 0.78명 수치를 듣더니 깜짝 놀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진 모습은 큰 화제가 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갈수록 최대치를 찍으며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우리가 이런 출산율로 고민하고 있을 무렵 중국에게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십거리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금방이라도 한국이 사라질 것처럼 난리법석을 피우며 떠들어댔고 심지어 교수 타이틀을 단 이들조차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韩国现在的情况太魔幻了，生育率全球倒数第一。韩国的生育率呢，常年在0.7到0.8之间，稳居全球末位。按照这个趋势推算啊，韩国很有可能会成为全球第一个自然消失的国家。可即便如此，韩国人没有心思生孩子，而这一切疯狂的背后是韩国普通人喘不过气的生存压力，教育内卷严重，补课费能拖垮一个家庭，财阀垄断经济，进不了大厂就没有稳定的收入，家庭负债高，每4户就要有1户入不敷出，退休以后还要打工糊口，4年过后谁来买单呢？韩国年轻人流行抛弃自己的祖国。韩国一共就5000万人口，但每年都有60万人离开韩国。韩国一年的死亡人数大概是30多万，一年只出生24.9万，每年韩国的人口负增长是70-80万。这一现象如果无法挽回的话，韩国大概是70年亡国。 2023년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다는 소리를 듣던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 위기 속에서 다행히도 분위기가 반전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출생아는 75,013명으로 1년 전보다 14.8%인 9,651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1분기 기준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과 증가폭입니다. 출생아 수는 지난 2024년 2분기부터 8분기째 기분 좋은 증가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2019년 83,030명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월별로도 21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월 출생아는 25,200명으로 1년간 19.4%가 늘었으며 3월 기준 2019년 이래 가장 많았으며 증가율 역시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자 1분기 합계 출산율도 1년 전에 비해 0.12명이 증가하며 0.95명을 기록, 2019년 1.02명 다음으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출생 증가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8년 만에 가장 많았는데요. 1분기 혼인 건수는 62,3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가 늘었으며 특히 30대 초반 남성, 20대 후반 여성의 증가율이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이처럼 출산율 반등에 힘입어 올해 말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8명을 넘어 0.9명대 혹은 0.9명대 그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데이터처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약한 수치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반면 옆나라 대만에서는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28일 삼립신문을 비롯한 대만 매체들은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한국의 예상치인 0.87명을 밑돌면서 사상 최대치인 0.695명을 기록하며 대만이 반등에 성공한 한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매체들은 세계 최하위였던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반등했다며 이에 따라 대만이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대만은 2019년 역대 가장 많은 2,360만 명을 기록한 뒤 현재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도 문제지만 대만의 큰형인 중국도 조만간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최저 출산율을 기록할 기미를 보이며 당황해하긴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인구 문제 전문가 량젠장은 지난 2023년 중국의 출산율 하락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경고하는데요. 东亚的国家，我们老说日本是生育率最低的，老龄化最严重的，但日本比我们也还生的更多得多，它生1.3个，然后我们现在只有1.07个，就不到1.1个，比我们低的还有没有？比我们低的只有一个国家，就是韩国。韩国现在是0.8，中国现在的1.07的水平已经是世界上第2低了。那将来是不是会有可能接近韩国，成为世界最低呢？我觉得这是一个非常有可能发生的事情。 그가 말한 이 가능성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국 국가통계국이 올해 1월 19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인구는 792만 명으로 이는 1949년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라 합계 출산율도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실제로 중국 인구학회의 루재화 부회장은 2025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싱가포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중국 인구학 전문가로 현재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이 부시엔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 밑으로 떨어져 경고등이 커졌다고 지적. 심지어 중국 인구학 분야의 대가로 불리는 량중탕은 중국의 실제 합계 출산율은 0.7명까지 떨어져 한국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출산율 하락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의 출산율 하락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홍콩 중문대학의 량시엔핑 교수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며 살벌한 예견을 하는데요. 今天的中国面对的已经不是生男生女或者生几个的选择，而是正在经历一场史无前例的人口大转折。而令人担忧的是，我们生育率下滑的速度达到了日本的4倍。根据联合国的预测，如果这个趋势不变，到本世纪末，中国的总人口可能从14亿锐减成5.2亿，而到了2050年，我们的社会结构将变成一个极不健康的倒金字塔。65岁以上老人占比将超过34%，而15岁以下年轻人仅占16%。 심지어 광동방송국에서 각종 시사 프로의 MC를 맡고 있는 왕무디의 최근 이 발언은 현재 중국 플랫폼을 강타하고 있을 만큼 대륙의 인민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中国过去4年人口少了771万，2022年那一年开始，中国人口断崖，那一年是少了85万，少了一个拉萨市。后来呢是少了208万，前年少了139万，去年少了339万。你猜猜上海多少？0.6，就你们上海的朋友每家生0.6个孩子。按照这个生育率来讲，本世纪末中国回到清朝，清朝多少人？4万万吗？4亿人。 청년들의 결혼이 늘며 한국 합계 출산율 2년 연속 반등. 한국의 출산율이 반등한 반면 중국은 계속 하락, 중국 인구 절벽 심각한 상태. 한국 출산율 상승, 중국이 배울 점은 2026년 1분기 중국과 싱가포르는 동반 하락, 한국은 동기 대비 14.8% 증가.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이웃나라 한국이 우리에게 주는 힌트와 경고는 등. 중국 매체들은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도 인구 전문가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출산율 반등을 소개하며 배울 점은 배우자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最近有一种说法很火，韩国长期垫底的生育率突然反弹了，真正的原因是3个巧合撞到了一起。第一是人口结构的窗口期，1991年到1995年，韩国有过一波婴儿潮，这批人现在刚好30出头，正是结婚生育的绝对主力。第二，疫情补婚效应，前几年推迟的婚礼集中补办了，而韩国呢，从结婚到生第一个孩子，平均需要2年半，2022年的结婚潮正好对应了现在的生育反弹。第三，政府砸了重金。 每个新生儿补贴几千万韩元，还给接近零利率的房贷，甚至优先分房。这波技术反弹，韩国生育率之前最低的时候0.75，它的总和生育率啊，现在涨到了0.93。韩国就是我们现在的一个镜子，一个例子。那么我们现在的人口生育的问题，那韩国都解决了，我们也能解决啊，不一样的道理吗？有钱了不就生了吗？就很简单啊，现在。 为什么不生娃？是因为没钱呀，能不能给点魄力？你一次性政策给足不行吗？讲这个话题，可能这个视频可能还得下架。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볼까요? 돈이 있어야 아이를 낳지. 우리도 한국을 좀 배워야 함. 아니 남이 잘하는 것은 좀 인정하자. 한국처럼 화끈하게 돈이라도 좀 풀던가. 우리 정부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출산율 비웃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청나라 시대로 돌아갈 판. 학비와 의료비 무료로 해주면 나을지 모르겠지만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번 생이 말이면 중국 인구 반토막 난다고 함. 우리가 한국 출산율을 비웃어 누가 누굴 보고 비웃을까? 우리가 그럴 자격은 되고 예전에는 늘 봤지만 요즘에는 거리에서 임산부를 본 적이 없음. 하얼빈은 초중고 30곳이 이미 사라졌어요. 한국은 3년 연속 출산율이 상승했고 중국은 9년째 하락 중. 세계에서 소득 수준 대비 양육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로 자녀 1명을 18세까지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1인당 GDP의 7.79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억 3,500만 원에 달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GDP의 6.3배 수준으로 그 뒤를 차지하고 있는데 출산율이 주저한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이 높은 양육비용에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